자, 동의를 시작합니다. 질문 중에 보니까 지금 토지나 건물의 인도명도 의무, 점유 이전을 수반한다고 했는데, 저 말은요, 점유를 배제한다는 말하고 이전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지. 예를 들면 사업시행자가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우리 이 판례는 아마 도시공원 내에서 매점 관련된 내용인데, 매점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가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공업 관리소라고 봐요. 그럼 지금 관리소에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판례는 지금 결국 얘 점유를 배제하고 점유를 얘한테 이전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유 이전이라는 건 결국 점유가 이전되면 영업장하고 똑같은 이유가죠. 이전하는 자의 점유는 소멸하고 상대방에게 점유권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유 이전, 점유 배제 똑같은 말이지. 이전하려면 점유가 이전되면 새끼 쳐가지고 얘도 점유고 얘도 점유고 이게 아니라 얘 점유를 배제하고 여기를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물론 점유가 동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민법 개념인데, 여러분 지금 원룸의 소유자 같은 경우 소유권하고 여러분이 직접 점유자는 그분들은 이제 간접 점유라고 불러요.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겠고, 점유 이전 배제는 똑같은 말이다. 점유 이전은 점유 이전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대체적이다.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다음 결합계보는 한 장의 문서에 철거문과 계보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철거문과 계보가 각각 나온다면 원래 철거문도 상당한 기간을 줘야 돼요. 그리고 계보도 만약에 철거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까지서 여러 번 나왔지만 법률행위는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항상 써 있었어. 적법하고 명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요, 이 건물 철거하다 내일까지. 그럼 어떻게 내일까지 하겠어요?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법률행위는 위법해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을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실현 가능하게 해줘야 되니까. 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보도 상당한 기간을 줘야 돼요. 근데 보통 이거를 한 장의 문서로 그냥 같이 줄 때가 있단 말이죠. 함께. 한 장의 문서에 한 달 내에 철거해라. 한 달 내에 철거 안 하면 우리가 대집행할 거야. 그러면은 한 달이 철거 명령에도 쓰이고 계보에도 쓰이다 보니까 학자들은 이거는 위법하다고 본 거예요. 처음에. 근데 판례는 왜 인정해줬냐?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행정대집행법 3조 3항에 위험이 절박하면 계보도 생략할 수 있고 영장 통지도 생략하고 곧바로 대집행 실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정대집행법에는 이 철거가 좀 급박한 상황들도 많이 상정이 돼 있어요. 보면.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철거가 좀 급해, 위험이 절박한 상황 정도는 아니지만 좀 급해. 그러면 계보나 영장 통지도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입법 취지로 비춰볼 때 이렇게 철거명령과 계보를 동시에 내리는 것도 행정소유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소유의 필요성을 판례가 가납해 준 거예요. 용납해 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학자들이 어떻게 봤냐면, 원래 철거명령과 계보는 하자승계가 인정 안 되는 관계거든요.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그리고 원래 별도로 해야 돼요.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철거명령과 계보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철거명령은 철거 의무를 발생시키는 게 목적이고, 계보는 영장 통지와 대집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절차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목적이 달라. 그러니까 철거명령과 계보, 이런 결합계보의 적법성을 구성하는 학자들, 결합계보의 적법성 판례는 긍정을 했어요. 긍정하는 긍정을 우리는 3조 3항을 들어도 되고, 실무에서 주장하는 필요성을 긍정한 걸로 본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거예요. 왜냐면 판례는 이 편을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다소를 부정하는데, 다소를 부정하는 첫 번째 도구는 뭐냐?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철거명령과 계보는 목적 취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서로 다른 애를 결합시키는 건 첫 번째,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양자는 목적 취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목적 취지가 다른데 왜 결합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상당한 이행기간이 중복해서 쓰인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상당한 이행기간이
중복에서 쓰이고 있다 이거예요. 중복 의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 결에 따르면 어떻게 보는 거냐면 한 장에 써 있는 이 한 달은 선행처벌이 철거 명령이 필요한 한 달로 용도를 다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계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없기 때문에 계고가 위법해지는 겁니다. 철거 명령이 위법해지는 게 아니에요. 계고가 위법해지는 거지. 왜? 한 달이 여기서 쓰여서 여기는 없으니까. 근데 판례는 이 한 달이 각각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판례가 말하는 각각의 요건이 충족됨으로는 이 상당한 기간 얘기합니다. 이 한 달이 계고에 필요한 한 달이면서 철거 명령이 필요한 한 달이면서 계고에 필요한 한 달이어서 각각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근데 두 번 쓰였잖아. 여기서 쓰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앞에서 쓰이는 거야 문제 없겠지. 이런 농어도 알아두세요. 어떻게 보면 판례를 등록하려면 상조사가 위험이 절박하면 계과의 영장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우리 행정대집행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결합계고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그게 이제 실무의 필요성이겠죠. 빠르게 철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을 테니까 중요한 질문을 잘 해주셨어요. 직접강제와 직접강제는요 이거는 의무 불행을 전제하는지로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직접강제는 사실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직접강제 같은 경우는 의무 불행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직접강제의 대표적인 거 영업소 폐쇄 그리고 간판 제거 조치 같은 경우는 이상의 의무 불행이 있는 사안입니다. 보통은요 처음부터 하지는 않고 3진 아웃 정도 걸렸을 때예요. 1차, 2차, 3차까지 걸렸을 때 그리고 외국인 퇴거 조치도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외국인 퇴거 조치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에 해당되니까 퇴거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행정청이 명령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법규에서 부여되어 있는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있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직시간제는 의무 불이행보다는 얘는 행정상 급박한 장애가 발생해 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보세요. 코로나 걸린 게 죄가 아니잖아. 아니 나는 뭐 걸리고 싶어서 걸렸어? 그냥 그 식당 가서 밥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콜록콜록 하는데 누가 신발대를 갑자기 태워가지고 가버려. 이런 경우는 내가 뭐 의무를 위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매한 경우도 있겠네. 이 사람한테 하명처벌이 나왔어. 집에서 뭐 그 당시에 걸리면 며칠 못 나오잖아. 근데 몰래 나오다 잡혔어. 그러면 이제 직시간제가 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게 문제를 꼬아서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직시간제는 뭔가 이 사람이 고의과실로 행정법규를 위반한 이후에 그걸 시정하려고 나왔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야. 예를 들면 살모넬라에 감염된 서부에 유통됐다는 첩보가 입수돼서 급습을 해보니까 공급받은 사람은 이게 살모넬라에 감염된지 모르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받아서 이제 도매업으로 이제 자기는 소비업자한테 팔려고 보니까 이게 감염된 거래. 그래서 와서 뭐 수거해 가서 그냥 폐기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상당한 의무불행을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지금. 그런 상황을 주는 거야 직시간제. 근데 잘 모르겠으면 직시간제야. 왜냐면 시험에 얘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다음, 대집행에서 실력 행사는 뭐냐? 아주 간단해요. 여기랑 5대째 데려오면 가오게야. 나 절대 철거 못해. 나 죽여. 그걸 들어 넣는 거. 뭐 몸에 신약 뿌리고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위력을 행사해서 사실 그냥 들어 놓으면 위력은 아니죠. 신약 뿌리고 이러면 이제 위력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력 행사는 뭐냐면 이 사람 강제로 끄집어 내버리는 거야. 강제로 이 사람 한 4명, 5명 붙어가지고 팔다리 잡고 끄집어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체 유용력을 행사해버리잖아. 원래요, 신체 유용력을 행사하면 이게 폭행이야. 원래 형법에서의 폭행의 개념은 뭐냐면 의사에 반하는 유용력 행사입니다. 신체. 그럼 잘 보세요. 앞에 있는데 좋아하는 제가 분필을 던졌어요. 폭행이 돼야 돼. 사람으로 던졌는데 그 폭행을 하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유리잔을 던졌어. 그럼 형법상 유리잔을 던져서 탁 깨지잖아요. 이건 폭행을 봐.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어떤 물건을 확 던져가지고 상대방의 위협감을 느끼면 이것도 폭행을 봐. 그러니까 꼭 주먹으로 때려야, 손으로 때려야 폭행인 건 아니야. 물건을 던지고도 폭행이 될 수 있어. 다만 상대방을 위협하는 그 느낌, 이걸 이제 외포심이라고 부르는데, 외포심이라는 거 뭐냐면 상대방이 좀 약간의 공포를 좀 느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분필 하나 던져야 막 웃고 말잖아. 물론 뭐 분필에 뭐 이상한 힘을 먹어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겠네. 그런 폭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대집행은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면 상관없는데 상대방이 극렬하게 저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항하면서 막 신나 뿌린다든가 저번에 용산 거기처럼 그분들도 좀 과하긴 했죠 사실은. 뭐냐면 쇠구슬을 새총으로 쐈거든요. 근데 이 쇠구슬이 되게 위험해. 가끔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새 총을 샀는데 이 새 구슬을 놓고 쓰면요 차 유리창이 뚫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살상력이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이제 뭐 너무 막 다급하니까 쓰긴 했겠지만 신나도 그때 준비했었고 신나 때문에 경찰 특공대 애들도 의견인가 뭐 그 경찰 젊은 애들도 그래서 죽은 거였죠. 그 신나 뿌리는 때문에 신나 때문에 불이 붙어서 그 사람들도 죽고 임차인들도 죽고 경찰분들도 그 당시 뭐 한 2명인가 사망하신 건 아는데 여기서 실력 행사는 대집행에 부산한 실력 행사는 강제로 끌어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끌어내다 보면 상대방에게 이게 폭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을 부르러 가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제 앞에서 데려가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막 칼 들고 막 가까이 오기만 해봐 막 이래버리면 태정원 같은 걸로 쏴서 기절시켜서 끌고 나야겠지. 실제로 막 손에 무기 같은 거 들고 저항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막 쇠파이프나 강목이나 아니면 칼 같은 거 들고 니네 가까이 오기만 해봐. 내 집 절대 철거 못해. 뭐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이거 뭐냐? 대집행위 부서에서 실력에서 할 수 있냐는 건 대집행 하고 온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금 제압해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실력으로. 필요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데 뭔가 왜냐면 이 철거업체 이런 사람들은 뭐 인권에 관한 교육 같은 거 받아보지도 못한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뭐 철거하다 보면 뭐 철거 깡패라고 부르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많이 뿌려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실력에서 가능성은 사실은 인정해주면 안 돼. 그리고 만약에 인정을 하더라도 명목유정을 넣어서 필요철산의 범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요즘은 안 그러는데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요. 여러분 여기 뭐야? 저기 실내 대학교 좀 위에 있잖아요. 위에. 이게 예전에는 다 철거촌이었거든. 막 무당집 있고 그랬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거 정비 사업하면서 다 밀어버려가지고 이분들이 여기 육동치장 가면 거기에 무슨 막 점집을 왜 빨간색, 흰색 무슨 그런 깃발을 왜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다 여기로 쫓겨온 거야. 근데 이 실력 행사할 때 제가 아는 분들 예전에 이제 데모하던 운동권 학생들이 철거촌 같은 데 가서 이 사람들이 뭐 너무 두려워하니까 대학생들이 가서 지켜줘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거기 가서 하루 동안 철거민들과 함께 하신 분이 있는데 셀파이프를 딱 들고 가서 기다려요. 그리고 철거하러 오는 애들은 깡패들이고 용역 깡패들. 근데 이 형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아주 옛날 그 고대법대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대구를 가는 것보다 더 무섭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보니까 진짜 철거 깡패 이런 애들 보면은 그냥 거기 있는 아주머니 막 이런 분들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그냥 머리끈을 잡고 막 끌고 가버려야 돼요. 그럼 경찰들은 저 멀리서 그냥 쳐다보고 있고. 실제로 그게 이제 추정 60분 예전에 막 그런 시사 프로에서 나온 것도 저는 TV로 봤는데 그 용역업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데모하고 이런 사람 막 귀싸대게 때리는데 경찰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터치를 안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몰래 촬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철거 같은 걸 하면 윗선에서 얘기가 내려오니까 그 저항하는 이제 경찰도 그 당시에는 강자편을 쓴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철거 당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사실. 판자촌 같은 데 보면 이제 소유권 없이 막 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철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내 땅이야. 야, 문서로 보면 내 땅이야. 내가 개발 안 할 때 니네가 기어들어와서 여기서 판자촌 얼기설기 해가지고 니네가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막 잘못해서 불안만 나면 이거 뭐 걷잡을 수도 없고 이번에 정비해가지고 이거 건물 짓겠다고 니네는 걸렸으니까 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타당해 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국민의 생존권, 이 생존권이라는 게 가장 큰 가치거든, 사실. 헌법상 가치. 개발도주처럼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전철형, 전국 철거인 연합회 분들 가서 신나고 새총 만드는 거 가르쳐줘가지고 이제 보수 쪽에서는 그걸 엄청나게 비난을 했는데 그 철거하는 사람들이 좀 데모꾼이라고 해서 언론에서 좀 매도를 했어요. 데모를 너무 극렬하게 하는 건 잘못이긴 한데 그분들을 추정한 시작으로 보니까 이분들도 비닐하우스에서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들도 철거 당했는데 갈 데가 없어서 비닐하우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같이 그렇게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들의 동병상련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 철거하는 데 가서 이분들이 도와줘 소정의 생활비를 받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보면 이분 대구분들 강렬하게 대구시켜가지고 돈 받아낸다. 그래서 이제 비난 가능성이 있긴 하죠. 근데 참 사람이 기부하더라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데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철거는요 결론은 뭐야? 여러분이 정책하는 거야.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행정정책적으로 볼 때 재개발을 하려면 재개발의 성공 척도를 뭐냐면 원주민,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이죠. 원주민의 재정착입니다. 이걸 선진국에서는 개발 성공의 척도로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재개발하려면 다른 용기랑 확보해서 이 사람 다 이주시켜줘요. 그리고 여기 재개발 다 해. 그리고 여기 올 사람 오고 소정의 비용 조금 더 내서 올 사람 오고 살 사람 살고 그러고. 근데 만약에 내 삶의 표준 이쪽이나 이쪽 와 여기 비잖아요. 그럼 시험보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아주 장기 저렴해서 여기를 이제 제공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거 할 때 이런 철저하게 누군가 손해보지 않게 생활의 침해가 일어나지 않게 철저하게 방대하면서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해? 이게 밀어붙이는 이 개발 의식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청계천 복개 사업 할 때 외국의 전문가들 와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아니 이런 대공사를 어떻게 그 단기에 끝내냐고. 이 주변에 살던 사람은 다 어떻게 되냐고. 우리 관심은 없잖아. 그 당시에 청계천에서 뭐 전파상하고 이런 분들을 다 밀어버려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몰라 지금.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개발하고 있으면 여기 있는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피해가 없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우리나라는 밀어버려. 아직까지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수준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개발을 해서 사실은요 개발에게 딱 몇 프로만 사회가 할당하겠다 해서 풀면 논란이 없거든 사실. 근데 이제 개발 이익을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부가가치 창출에 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쏠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대주변에서 이 실력 행사는 참 이게 피 묻은 쟁점이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했던 거야. 대주변 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막 철도 용역업체에서 와가지고 막 사람 끌고 가고 막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진짜 보면은 가끔 가다가 빨간색 나크로 막 뭐 써있고 그런 걸 본 적 있어요? 거기다 막 임금 뿌린대잖아. 장사 못하게 하려고. 안 나가, 협상이 안 돼서 안 나가면은 그 용역학교 이런 애들이 바깥에다 막 락커로 막 철거 이렇게 써놓고 그 장사하는 데다가 와서 막 부시고 아니면 막 인물을 추출하고 장사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철거의 그 피해자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든. 그래서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 가다 보면 진짜 락커로 막 크게 철거 막 이렇게 써놔. 근데 아직 의식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막 여기 나가면 자기가 갈 데가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것 자체도 결국 법과 제도, 정책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죠.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개발이 그 몇 프로를 위해서 사람 목숨을 도외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단 말이지. 자, 공법상 계약은 제가 이거 말을 잘못했었나 본데 계약은요 법률행위잖아.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파통행위잖아요.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라 비권력 관계, 비권력 행정작용이에요. 우리가 행정사 법률 관계는 공법관계, 사법관계, 공법관계에서는 권력관계, 비권력관계예요. 그러니까 얘를 제가 강의 시간에 혹시 말을 잘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수정할게요. 계약은 사실행위 아니죠. 이건 무조건 법률행위지. 법률행위의 대표가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비권력 관계, 우리가 행정사 법률관계 분류체, 행정사 법률관계, 공법관계, 사법관계, 공법관계에서는 권력관계, 비권력관계, 권력관계에서는 행정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얘가 처분이 된다. 비권력관계의 대표적인 게 공법상 계약이다, 당사자 대상이다. 제가 아마 말하다가 순간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얘기했나봐. 사실행위는 아니에요, 계약은. 계약은 법률행위에 책임하는 거죠. 잘 얘기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선생님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비권력 관계라고 부르지. 비권력 관계를 가능하면 관리 장면으로 쓰는 책들도 가끔 있어. 근데 권력 관계, 비권력 관계 이걸 그냥 대칭적으로 보면 좋겠어요. 자, 성경문제에서 형사법원에서 명령 위반죄는 시정명령 위반죄, 시정조치 위반죄는요. 시정명령이 적법성의 구성 요건이야.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은지만 판단하는 데 적법하지 않다고 봐요. 그냥 유법이야. 무효, 취소사유 이런 거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위법하기만 하면 돼. 근데 만약에 시정명령이 절차가 하나가 있어. 독자적 위법사유잖아. 위법하다? 그러면 적법하지 않다? 그럼 구성요건 탈락. 따라서 무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범죄 구성요건은 T,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인데요. 셋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그냥 무죄야. 형사에서는. 자, 토지건설법 89조에 명도단의 가처분이 아마 가로 밑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법의
토지 건물의 인도, 명도인데 대지평을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개별법에 있으니까 그냥 대지평이 가능한 성질로 변하는 걸로 보자는 긍정선. 에이, 그래도 아니지. 부정선. 부흥긍정선. 몸으로 점유하는지 물건으로 점유하는지로 판단해보자. 몸으로 점유하면 대지평 안 되고, 물건으로 점유하면 물건을 반출하면 되니까 대지평 된다는 부흥긍정선. 근데 8은 부정하고 있거든. 그러면 8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점유이전, 성질상 대지평은 안 된다는 거야. 철거나 이런 건 될 수 있지만. 그럼 점유이전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소송을 제기해야 돼. 뭐 대우급부 판결을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뭘 주세요 하는 걸 다 급부 판결이라고 불러요. 급부 소송. 왜냐면 재화 서비스가 급부잖아. 그런데 보통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야. 얘가 지금 점유이전을 안 하네. 판결을 받아야 돼. 근데 판결을 만약에 상대방이 끝까지 다투면 어떻게 돼? 1심, 2심, 3심까지 하면 2년 이상 걸려. 2년 동안 사업 못하면 이 사람 망하는 거야. 그럴 때 가처분을 신청하는데 이게 뭐냐면 명도 단행 가처분은 일단 임시적으로 점유이전을 시켜주는 가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가장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되겠지. 민사상 명도 단행 가처분. 이거는 명도, 점유이전을 임시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 자, 저도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왔는데 해보세요. 개발행위 허가. 허가가 의제가 되는 건축 신고. 그럼 우리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했어. 얘는 도달만으로 안 되고 수리가 있어야 신고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러면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면 얘가 주된 인허가 온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주된 인허가를 받을 때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도 받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되게 좋은 질문이네. 교과서에는 안 써 있었는데 수리가 되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면 주된 인허가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된 인허가의 효력이 발생할 때 관련 인허가,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의 효력도 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은 수리할 때 결국 이 A 행정청, B 행정청과 미리 협의를 해야겠지. 그러면 미리 협의를 거쳐서 야 이거 개발행위 허가 실질권 갖췄니? 얘가 물어볼 거 아니야. 갖췄어.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수리하겠습니다. 통지해 주겠죠. 그러면 수리할 때 얘의 효력과 얘의 효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야. 아마 9번도 그런 질문 같은데 건축신고가 인허가 의제 신고로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면 이런 경우에는 결국 신고의 요건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을 갖췄는지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쪽 행정청이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서 이쪽 의견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의제제도 펴였어요. 얘 요건을 갖췄어. 근데 얘 요건을 못 갖췄어. 그럼 대외적으로 어떻게 나와? 건축신고 수리 거부만 나오는 거야. 주된 허가 거부 처분만 나온다고 했죠. 개발 소의 대상이 된다. 이것도 물어본다. 얘는 없어. 대외적으로 거부가 될 때는 의제가 거부될 때는 얘 거부 처분만 나와. 건축신고 반려처럼. 그럼 얘만 다투면서 소송에서 이거 하자를 이제 주장하면 돼. 나는 개발행위 허가 요건 갖췄는데 왜 못 갖췄다고 하세요? 이렇게 다투면 돼. 근데 만약에 의제가 됐어. 그럼 둘 다 효과가 발생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문제가 됐어. 그럼 얘를 다투면 되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토요일이니까.